자, 그럼 데이터로 이제 저장이 돼서 이제 돼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전처리 작업이에요. 전처리 작업 하는데도 한참 걸리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데이터 모델을 구축할 때 만약에 100이다. 그러면 전처리 작업하는 시간이 7, 80%예요, 원래가. 뒤에 모델 돌리는 게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왜냐면 모델 돌리는 거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파라메타 조정해주고 끝나면 돌리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거지 세팅해주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앞에 전처리 작업해줄 때 데이터마다 다 틀려요. 속성들이 틀리고 뭐 이게 저장돼 있는 뭐 포맷이 다 틀려버리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정리해주고 처리하는데 거의 7, 80%가 그 시간이 거기 소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모델을 만드는데 파rsnip이라는 패키지를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요거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되고. 자, 중요한 거는 모델을 생성하는데 이 모델을 생성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모델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모델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변수 모델을 세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델을 구축하는 거랑 틀려요. 자, 여기서 설명을 할 때 모델을 만드는 거하고 모델을 구축한다 그래요. 틀립니다. 뭐냐면은 모델을 만든다는 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마이닝 모델이 쓰는데 이거를 어떻게 세팅해 주는지가 모델을 생성해 준다는 거 말을 쓰는 거고요. 뒤에 가서 모델을 임플리멘테이션, 구축했다라는 표현을 쓸 텐데 그때는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 트레이닝 데이터를 넣어서 모델을 만들었다고 하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여기서의 모델을 만든다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모델을 세팅해 줬다. 세팅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세팅입니다. 그래서 디시전 트리라는 모델을 만들어 주는데 요 안에 뭐가 있냐면 요런 변수들이 있어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아규먼트라고도 하고 또는 파라메터라고도 합니다. 뭐냐면은 코스트 컴플렉시티, 트리 뎁스, 미니멈 이제 사이즈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내가 여기다가 써줘야 돼요. 뭐냐면은 코스트 컴플렉시 0.000 뭐 트리 뎁스를 그러면 5개 뭐 미니멈 사이즈를 뭐 50개 뭐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돌려주는 게 기본입니다. 옛날에는 뭐냐면 일일이 내가 다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얘를 바꿔줘요. 아, 코스트 컴플렉스를 0.1로 했는데 정확도가 70%뿐이 안 나오네? 그럼 얘를 0.003으로 또 조정을 해줘요. 얘도 조정해줘요. 일일이 내가 다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래 걸리겠죠.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안 하겠지만 이거를 뭘로 해주냐면은 하이퍼 튜닝을 해주면은 기본적으로 얘를 세팅해 줍니다. 얘를 0에서 1 사이의 값 중에 5개로 만들어줘. 얘는 그러면 1에서 뭐 100개 중에 뭐 5개로 해주면 얘가 랜덤하게 1, 3, 5, 7 이렇게 선택해줘서 걔를 돌려주는데 얘랑 해주면 되면 어떻게 되면 5 곱하기 5 곱하기 5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만큼 나온다는 거예요. 25 곱하기 5 하니까 어떻게 돼요? 125개가 나오는 거죠. 걔를 125번 자동으로 돌려줍니다. 돌려준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일일이 그러니까 125번을 돌리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이 알아서 5번을 돌려주고 결과를 125개를 알려줘요. 그럼 그 중에서 뭘 해야 되냐면 베스트 모델을 내가 셀렉팅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걸 하이퍼 파라메타 튜닝이라고 합니다. 수작업으로 안 하고 내가 자동으로 다 할 수 있게 해주는데 기본적으로는 요런 게 필요하다. 요런 것들이. 걔를 뭐라고 하냐면 인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를 내가 이 모델을 만들 때 인자를 내가 요렇게 세팅을 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이 모델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주는 거예요. 요런 조건을 줬을 때 값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set 엔진이라고 하면은 여기 보면은 그 디시전 트리 모델에서는 요 set 엔진에 R 파트라는 걸 쓸 텐데 뭐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 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set 모델은 뭐냐면은 클래시피케이션이에요. 얘가 yes, no를 구분하는 범주형으로 쓰는 건지 아니면 리그레션으로 돌려서 쓰는 건지 이런 게 필요합니다. 리그레션은 뭐냐면 연속 변수일 때, 즉 결과 변수가 매출액, 나는 내가 최종 변수를 매출액을 알고 싶어요. 최종 변수를 뭐를 알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얘를 리그레션이라고 표현을 해주면 디시전 트리가 돌아가면서 리그레션 값으로
만들어서 예측을 해주는 거고요. 지금 우리는 yes, no를 맞추는 거죠. yes와 no를 맞추는 거니까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맞춰주면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결과 변수가 범주형 변수면 클래시피케이션, 여기 센 모드에다가 만약에 연속형 변수면 리그레션. 그러면은 우리 연속형 값을 예측해주는 모델로 변동이 돼서 구축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세팅을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처음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꾸 훈련을 하고 이게 모델들마다 다 틀려요. 뉴럴 네트워크는 저게 이렇게 안 쓰고 또 다른 걸 써요. 이 기본 세팅이 다른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해볼 겁니다. 우리가 요번에 오늘은 이제 디시전 트리라는 걸 쓸 텐데 다음에는 랜덤 포레스트도 써보고요. 리그레션 모델도 써보고 했을 때 요런 인자, 아기먼트 또는 하이퍼 파라메타들이 어떤 걸로 써야 되느냐 뭐 요런 것들을 쭉 세팅해보고 배워보는 게 우리가 이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본인이 쓸 때 연결해서 쓰면 되는 거고요. 요런 인자들이 있다라는 걸 할 거고 레시피가 있습니다. 레시피라는 건 뭐냐면은 모델을 학습하기 전에 데이터를 사전 처리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아까 전에 필요 없는 번수도 제거해주고 했는데 그거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범주형 변수를 더미 변수화 시키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할 때 더미 변수화 시키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일일이 더미 변수화 시켜주지 말고 얘를 딱 해주면은 자동으로 더미 변수화 됩니다. 우리 아까 전에 전처리 작업했던 건데 그런 것들을 더미 변수화 시켜주는 거예요. 얘가 무슨 말인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수치형 예측 변수로 표준화 시켜준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가 있냐면 이렇게 좀 되게 복잡하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설명을 한번 드리면 레시피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결과 변수가 뭐고요?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을 거고 이 안에 어떤 모델을 쓸 것인지인데 점 들어가면 뭐냐면 야 거기 있는 변수 다 집어넣어봐 일단 이거예요. 대부분 점으로 들어가겠죠. y가 뭐냐면은 이제 결과 변수고 우리가 회계 분석할 때 x값이 있잖아요. x값들을 원래 여기다 다 써주는 거예요. 여기에 다 써줘야 되는데 즉 뭐냐면 y는 x1, 뭐 x2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별, 그 다음에 뭐 나이 이렇게 쭉 써줘야 되는데 굳이 안 하고 점을 찍어주면 모든 변수 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보통 점을 많이 쓰겠죠. 자, 요런 것들이 있어요. 요런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거에 있습니다. 요게 몇 개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세한 거는 여기 주소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되고 요게 있어요. 로그값. 특별하게 아까 전에 저기 그 재무나 회계 쪽은 뭐를 많이 쓰냐면 로그 값을 많이 써요. 그런데 앞에 기본 데이터의 로그 값을 바꿔주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로그 값을 바꿔주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테스트할 때, 테스트 데이터 할 때 로그 값을 써주면 트레이닝 할 때, 훈련할 때 이런 기준을 써주면 테스트할 때도 똑같이 써줘야 돼요. 레시피를 왜 만들어주냐면은 하나를 만들어 놓고 트레이닝 데이터 할 때도 이걸 써주면 자동으로 얘가 요 포맷대로 다 편집을 그러니까 전처리 작업을 해준다는 겁니다. 테스트 훈련용 할 때, 그 다음에 뒤에 가보면은 튜닝 할 때는 1205개, 그러니까 125개 써야 되죠? 거기다가 또 뭐를 할 거냐면은 나중에 너무 많죠, 내용이. 그죠?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아야 되는데. 나중에 다음 주에 가면은 더 어려워질 텐데, 다음 주에 가면 하이퍼 튜닝 가면 더 어려워질 텐데,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또 뭐가 있냐면은,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있어요.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있으면,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뭐냐면은, 데이터가 10개가 있어요. 얘를 쪼개서 더 100개처럼 만들어 쓰는 거예요. 그걸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거 하면은 그거를 폴더를 10개 만들어주면, 125개에다 곱하기 10을 해야 돼요. 그럼 1250개가 나오죠? 그걸 할 때마다 얘를 1250번을 매번 할 때마다 하기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시피로 해주면 걔가 1205번 할 때 컴퓨터가 알아서 매번 할 때마다 데이터를 이렇게 해주고 분석해주고 해주고 분석해주고를 자기가 다 알아서 처리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세팅해주면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내가 어떤 데이터를 갖다 집어넣더라도 요거가 얘가 작동을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시피를 쓰는 겁니다. 옛날 초기 모델에는 레시피가 없었어요. 전통적인 모델에는. 왜냐하면 전통적인 모델은 튜닝을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일일이 그러니까 수작업을 해줬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런 파라메타 작업들을 우리가 자동으로 처리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레시피라든가 이런 거를 세팅해 놓고 그거를 계속 활용해서 쓰면 편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초기 모델은 간단합니다. 데이터 집어넣고 아까 전에 봤던 요거 해놓고 그냥 돌리면 끝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전통적인 방법은 데이터 갖고 오고 전처리 작업한 다음에 돌려주고 결과 확인하고 이거를 내가 수작업으로 뭐 10번, 20번 반복해서 최적화된 모델을 수동으로 밝혀내니까 간단한 방법으로 계속 수작업을 하는 거고 이런 패키지들 사용법들이 왜 자꾸 추가되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화 시켜주기 위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세팅 한 번 할 때 세팅하는 게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론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레시피라는 거고요. 레시피 중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베리어블마다 얘가 뉴메릭이냐 뭐 이런 것들 역할이 다 있고 얘는 예측 변수다, id다, 얘는 결과 변수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해주고요. 특별하게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요게 로그 값하고요. 요게 많이 씁니다. 요거하고 다른 것들은 별로 잘 안 쓰는데 로그 값 쓸 때 재무 회계 쪽에서는 로그 값 많이 쓰고요. 요걸 쓰기 위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요거. 아까 전에 남자 여자면 남자는 1, 여자는 2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아까 전에 교육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러면은 중졸, 고졸, 대졸이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중졸, 고졸 1, 2, 3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얘를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면 더미화 시켜줘야 돼요. 더미화라는 건 이렇게 시켜줍니다. 이렇게.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얘를 남자, 여자처럼 이렇게 풀어져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있냐면 이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공항 이름이거든요. 원래는 공항, 얘는 1, 얘는 2, 얘는 3. 이렇게 저장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풀어주냐면 얘를 풀어주는 게 이렇게 풀어줘요. 그래서 JFK가 일 때는 1, 0. 얘는 0, 1.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00이면 얘가 인식이 되죠. 이런 식으로 코드를 0과 1로 풀어줘서 만들어주는 거를 더미화 시켜준다고 합니다. 통계학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더미화 하는 걸 다 배우거든요. 그죠? 그런데 일일이 이렇게 더미 변수를 SPS에는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가공을 해줘야 되는데 얘는 이거예요. 변수 집어넣고 얘를 더미화 시켜줘. 끝. 그러면 자동으로 내가 세팅이 돼요.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R을 전혀 사용을 안 해보고 이거를 딱 보니까 왜 이렇게 복잡해요? 라고 이해가 될 텐데 R을 조금이라도 써본 사람들은 우와 되게 편하게 간편하게 나왔네? 반대입니다. 저거를 수작업으로 옛날에 해주려고 그러면 되게 복잡하게 코드를 수십 줄 수백 줄을 막 짜야 돼요.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set 더미 해놓고 변수명 집어넣어주면 자기가 알아서 더미 변수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편한지를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와 이거 진짜 좋은 거 하나 나왔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노멀라이제이션은 뭐냐면은 특별하게 어떤 값들을 가지고 어떤 변수하고 어떤 변수의 값을 원데이터를 썼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두 사이 거리를 잴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디스턴스라든가 이런 게 거리 잴 때 원데이터를 쓰게 되면은 힘들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400km죠. 자 그러면은 그 대한민국 도시들과의 거리하고 행성 간의 거리를 비교해 보려고 해요. 행성 간의 거리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우리 지구하고 태양의 거리는 어떻게 돼요? 모르죠? 계산도 안 되죠? 그러면 그거하고 행성 간의 거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그 도시들 간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이 둘 사이에 코릴레이션을 구한다고 해봐요. 코릴레이션은 두 변수 값의 차이를 가지고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태양 간의 거리하고 우리 지구에서의 거리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도저히. 그렇게 거리를 재면 지구의 거리는 무시가 됩니다. 왜냐하면 태양계의 거리가 수천 배, 수만 배가 더 거리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태양계의 거리를 표준화 시켜줍니다.
0과 1로 표준화시켜주고 지구 거리도 400km가 아니고 그걸 표준화시켜서 0과 1 사이 값으로 소수점으로 다 표준화시켜주면 거리의 실제 거리가 없어지죠. 그러면 순수하게 비율적인 측면에서의 거리를 계산해 주기 때문에 거리 계산이 어떤 특정한 값의 단위에 편중되지 않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쓰는 게 표준화한다 그러는데 언제 쓰냐면 수치형 변수할 때 많이 씁니다. 그런데 다 쓰는 게 아니고요. 특별하게 스탠다이제이션, 그러니까 노멀라이즈를 해야 되는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함수들 보면은 그때만 쓰면 될 때 그때 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어요. 다운 샘플, 업 샘플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더니 90%, 10% 비율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모델별로 볼 때는 yes가 적기 때문에 no라는 거에 어느 정도 맞춰질 확률이 높아요,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데이터가 많은 쪽으로 편향되잖아요, 모델을 만들 때. 그럴 경우에 50대 50으로 그대로 만들어주고 비율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는 게 뭐냐면은 균등화 시켜준다고 하거든요. 다운 샘플링은 뭐냐면 작은 쪽에 맞춰줘서 큰 쪽을 없애주는 거고요, 랜덤하게. 업 샘플은 뭐냐면은 작은 쪽을 더 키워서 큰 쪽에 맞춰주는 거예요. 데이터를 임의로 생성해줘서 그거를 복사해서 쓰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축소를 통해서 해야 될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균등화 해야 될 경우에는 이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균등화도 해봤다가 뭐 이것도 해봤다가 하면서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 그래서 휴리스틱하다고 얘기해요. 휴리스틱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노가다 작업을 많이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모델 만들기 하는 거를 봤으니까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줬겠습니다. 자, 여기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아규먼트 디시전 트리 하면은 이 모델에 요거를 쓸 수 있다. 파라메타로 얘를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다 널 값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해주면 뭐냐면 여기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얘가 자기 디폴트 값을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축을 해준 거예요. 세팅을 해줬어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얘를 돌리는 건 아니에요. 아직 모델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팅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아직 우리는 파라메타는 기본 파라메타를 쓸 거고요. 알파트라는 엔진을 쓸 거고 진이나 이런 거 대신 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쓸 거고 클래시피케이션 방법을 우리가 쓸 거예요 라고 세팅을 해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레시피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해줍니다. 자, 트리 버전에서 이렇게 쭉 쓰고요. 그죠? 그래서 퍼스널 론이라는 게 y 변수입니다. 그 다음에 점 찍었죠? 그럼 나머지 여기 열 몇 개 변수 다 넣으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트레이닝 데이터, 훈련이니까 훈련 모델로 만들어야 되니까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델을 구축할 거예요 라는 게 레시피고요. 그 다음에 이거 넣을 때 데이터를 좀 수정해 주세요. 어떻게 수정해 주느냐? 더미화만 시켜주세요. 뭐를? 올 노미널이라는 게 있죠. 올 노미널이라는 건 뭐냐면은 노미널 변수들을 뭐 어떻게 시켜줄 거냐? 더미화로 시켜주는 겁니다. 자, 얘를 세팅해 줄게요.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은 결과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나오죠? 이렇게. 자, age 하면은 나이죠? 나이는 뉴메릭이고 프레딕터, 예측 변수로 써였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얘만 결과 변수고요. 나머지는 다 x 변수라는 겁니다. 예측 변수로 썼다. 요거를 보시면 알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뉴메릭이고요. 여기 보면 노미널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노미널. 얘는 범죄형 변수인데 얘를 더미 변수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특히 그래서 여기 보면 에듀케이션 있죠? 여기서 얘가 그러니까 뭐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이렇게 돼 있는데 세 개를 0과 1로 만들어 줄 거예요.